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실현이 안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에 들어있지만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 납세소송 제도는 예산을 낭비한 곳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환수하면 그중 일부를 돌려준 제도인데요. 이번 용인경전철 사건처럼 저희 주민소송 같은 그런 개념이 약간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까지 갔는데 제도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업인들 대상이 좀 이렇게 허위 영수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남발되면 행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남발에 대한 통제 문제는 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한 200년 가깝게 미국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검토해 볼게요. 이거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누구 할까요? 납세 소송 얘기는. 네, 정치 취하시면? 네.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네. 중요한 의제 같습니다. 네. 네. 다 했어요?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미스 마저 하세요. 정창주 소장께서는 또 나중에 주제 제안이 주제 제안은 나중에 또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런 분들 얘기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누르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승근 소장입니다. 저는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 사업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 방식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하고 미래의 재정 수요가 증대될 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 부족 원인이 좀 다릅니다. 경제 전문가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쓸데없이 생각하는 돈이 많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예, 쓸데없이 새 나가는. 예, 낭비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한다거나 국가 부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복지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공감을 안 하는 거죠. 왜 아낄 돈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걷고 부채를 더 늘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지 예산 감소하는 데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 국민 참여형 예산 재검토인데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불필요한 사업 폐지, 축소, 재검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복지 예산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좀 더 걷어내겠습니다. 아니면 국가 부채를 좀 증가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이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죠. 경제적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국민들은 이제 재정 낭비를 감소시키면 이 돈으로 앞으로 우리 재정 부족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계속 재정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숫자 등을 제시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재정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석진 교수님, 네, 말씀. 명예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시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27조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듣기 좋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숫자인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여기 실적을 넣은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창수 소장님 말씀해주신 불신이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깊네요. 예. 정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입출조가 이제 감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당연히. 예산실에서 나서서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뭐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올해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차후에 진행될 때는 좀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신승근 교수님, 석진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 이제 시민단체 활동할 때도 뭐 참여 예산 이제 주장도 해보고 또 시장 도지사 하면서 예산 실제 편성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 국가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좀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효율성이 낮은 건 좀 바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련 공무원들하고 부처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 관심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전부 공개를 하면 그러면 관심 있는 쪽이 다 들여다보고 요거는 좀 비효율적인데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신 교수님? 연간 예산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편성이 되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들여다보세요? 아니 못 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대통령실에도 좀 그걸 다 들여다보고 좀 조정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상 보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사실은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떠세요? 우리 우석진 교수님도 이거를 공직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일,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스스로 뭐 잘 못 바꿔요. 아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민간 시민단체나 아니 국회의 몫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도 좀 잠깐 있어봤는데 그 역시 너무 방대해가지고 예산 결산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억, 몇십억짜리 이런 거 아예 못 보고 정치적 쟁점 되는 것들밖에 못 보는데 결국 그러면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눈이 이렇게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시민단체들이나 민간에 우리 장창수 소장님도 나라 살림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다 들여다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처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데 관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또는 제3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이걸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참여 그 사업부분 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언론 전문가 좀 요약해서 시간이 네, 그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업 중에 전문가나 그 언론들이 먼저 사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쟁점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걸 민간에다가 맡기면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시 뭐 점검을 할 수 있는 뭐 민간단체 지원을 해준다든지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를 만들면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률상으로는 허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정부 돈을 들여서 좀
점검할 민간에 용역을 준다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룹 쪽은 이제 보조금 평가, 존치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지구조의 경우에도 우리 저 재정기획보좌관님도 예전에 참여하셨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구조가 뭐가 필요한지, 지출구조 조정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하는 부분은 요번에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이번에도 제가 사실 지시를 해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받았잖아요. 예, 얼마 동안 받았죠? 저희가 한 열흘 정도 받았는데 열흘 정도. 실제로 한 60여 개밖에 안 들어왔고 대부분은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게 근데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 그거 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의견 받는 거? 의견 내셨어요? 저희는 따로 이번에 저 정창수 소장님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의 한 4, 5조 정도는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비슷한 한번 회의를 의견들을 평소에 했습니다. 이런 갖고 회의를 있어서. 한 달 전에. 근데 이것 역시 여기도 전문가분들은 중요한 것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지 전체를 보지 못하죠.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산정책처가 그런 취지로 원래 만들어졌고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긴 하죠. 국회 오케이. 예산정책처. 맞습니다. 의회에 보내면 예산정책처에서 세부 사업을 다 검토하고요. 국회에 또 예결위에 각 상임위 예결위에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뭐 국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엉터리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백조 원의 예산서가 어쨌든 엄청난 분량의 예산서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는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 억짜리 다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삭감되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 쟁점되는 것들, 뭐 몇백억짜리, 뭐 몇십억짜리, 특별히 문제되는 거 이런 거나 하지. 정말로 생활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해서 삭감한 사실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제대로, 물론 뭐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짜서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1%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국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명의 국민이 이해를 하면 나라가 혁명이 되겠죠. 어쨌든 그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예, 저기 예산정책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산 NGO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쪽에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조금 더 넓히고 제 언뜻 생각으로는 뭐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구 과제도 주고 네. 추가로 그런 뭐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대통령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국회 예결위 간사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공개성도 좀 미비한 게 있고 또 그 공개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와중에서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 저기 예정처 출신의 분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구조적으로 아니고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좀 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처에서 줄이고 부처에서 또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요구는 기재부에 가서 하고 줄이는 요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어쩐 약간의 실링의 개념처럼 많이 줄이는 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조정의 결과물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 좋은 생각이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다 맞는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걸러내고, 해야 된다는 건 다 맞는데, 공자님 말씀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 뭐,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
를 사실 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저희가 만들고요. 저희 뭐 비서실 내 우리 회의체에서도 한번 논의하고 네. 구축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사실 민간단체에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라리 좀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뭐 지원되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뭐 초반이지만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민간 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온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세 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